안녕하세요. Revamp English에서 진행하는 Grammar News 12번째 강의 Unit Number 27 조동사 must와 can't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조동사 must를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Grammar News Unit 27 내용을 보면 어디를 찾아봐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must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동사 must는 분명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Unit 30에서 have to와 함께 비교를 하며 배울 예정인데요. Unit 27에서는 must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던 조동사 must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섹션을 보면 We use must to say that we feel sure something is true. 우리는 must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것이 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바꿔보자면 조동사 must는 근거가 있어서 높은 확률로 뭐뭐한 일이 사실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Grammar News A 섹션의 예문들을 통해 문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 house is very close to the highway. 우리 집은 대로변 가까이에 있어. It must be very noisy. 되게 시끄럽겠네. 그림에 있는 코스 없는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집이 대로변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로변 근처에 있는 집에 살면 대로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테니 시끄럽겠구나 라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must를 사용할 때는 추측하는 내용에 근거가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rammar News에 있는 대부분의 예문에서 근거를 갖고 있는 문장, must를 사용해 추측하는 문장, 이렇게 최소 두 문장 이상의 문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도 볼게요. You've been traveling all day. You must be tired. 너 하루 종일 돌아다녔잖아. 되게 피곤하겠다. 상대방이 오늘 온종일 이동을 하며 다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너 되게 피곤하겠다 라고 추측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머 뉴즈에도 친절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Traveling is tiring and you've been traveling all day, so you must be tired. 이동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넌 하루 종일 이동하며 돌아다녔고요. 그러니 피곤하겠네요. 여기서 단어 하나 집어보고 넘어갈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travel을 여행하다라고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travel의 기본 개념은 단순한 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 뿐이에요. 여행의 의미로 쓰일 때도 실제로 여행 자체를 지칭하기보다 여행하면서 발생하는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시와 같은 문맥에서 travel을 쓰면 여행보다는 교통수단을 타고 이리저리 이동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기 부정문 예시도 있네요. They haven't lived here for very long. They must not know many people. 그들은 여기서 오래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많이 알진 않겠네요. must의 부정문은 must 뒤에 not을 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이곳에 산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알진 않겠구나 라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번째 클립에서 will과 be going to를 공부하며 근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상황에 미래를 추측할 만한 근거가 보일 때에는 be going to를 쓴다 라고요. 그럼 근거를 갖고 추측하는 must와 be going to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must는 근거를 토대로 추측한 현재의 이야기, 즉 추측한 팩트를 말할 때 사용하고 be going to는 근거를 토대로 추측하는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말할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섹션 하단과 B 섹션에서는 조동사 must의 다양한 시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ust를 사용한 시제를 공부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은 것은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는 점입니다. 이건 must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will, be going to 등 모든 조동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must의 다양한 시제를 살펴볼게요. 먼저 A 섹션 아래에 있는 상자를 보면 must 뒤에 비동사의 원형, 현재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 비동사 더하기 동사 ing, 그리고 현재형인 일반 동사 원형 등을 붙여 다양한 시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시를 하나 볼까요? He must not be coming. 걔 안 올 거야. must 뒤에 not을 붙여 부정문을 만들고 그 뒤에
비동사 더하기 동사 ing 형태로 말하면서 그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추측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과거형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조동사 must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 당연히 동사의 과거형은 올 수 없겠죠. 영어에서 문법상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위치에 과거형을 쓰고 싶을 때는 대부분 have p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ust의 과거형은 must have pp, 부정문은 must not have pp로 사용합니다. 이 내용이 B 섹션에 있는 내용인데요. 몇 개의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I lost one of my gloves. I must have dropped it somewhere. 내 글러브 하나 잃어버렸어. 어딘가에 떨어뜨렸나 봐.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을 하는 문장이므로 must 뒤에 과거형을 써줘야 하는데 must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 drop it somewhere를 have dropped it somewhere로 바꾸어 써준 거예요. 발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News에는 have pp를 축약형으로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말을 할 때는 I must have dropped it somewhere 이 아닌 제가 방금 발음했던 것처럼 I must have dropped it somewhere 이라고 하게 됩니다. 강조를 하고 싶은 문맥이 아니라면 반드시 축약형으로 말하니 영어 스피킹을 연습하시려면 발음도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느리게 발음해 드리면 I must have dropped it somewhere. I must have dropped it somewhere. 얘가 빨라져서 I must have dropped it somewhere 이 됩니다. We used to live very close to the highway. 우리 예전에 대로변에 살았었어. You did? It must have been noisy. 그랬어? 되게 시끄러웠겠네. A 섹션 그림과 함께 있던 문장을 시제만 과거로 바꾼 문장이네요. 과거 사실에 대한 유추이므로 be noisy를 have been noisy로 바꾸어 썼습니다. 과거 진행형 예문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Justin walked into a wall. He must not have been looking where he was going. 저스틴 걸어가다가 벽에 부딪혔어. 앞을 안 보고 걷고 있었나 봐. 이 문장에서 쓰인 have been ing는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과거 진행 시제입니다. 원래 과거 진행은 비동사 과거형 더하기 동사 ing의 모양을 띠는데 must 뒤에 비동사의 과거형이 올 수 없으니 비동사 과거형 대신 have pp 형태인 have been이 오고 동사 ing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된 거예요. must 뒤에 have pp 형태로 오는 과거 시제들은 다른 조동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 B 섹션에 있는 예문들을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 섹션에서는 must not과 can't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can't의 의미를 알아볼 거예요. We use can't to say that we find it impossible to believe something. 우리는 can't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할 때요. 첫 번째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How can you say that? You can't be serious.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진지한 거 아니지? 여기서 you can't be serious라는 말은 네가 진지한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그래서 너 진지한 거 아니지? 라는 뉘앙스의 의미가 됩니다. can't를 사용해서 그럴 리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Joe wants something to eat. 조가 뭔가 먹고 싶대. But he just had lunch. He can't be hungry already. 걔 방금 점심 먹었어. 벌써 배고플 리가 없어. 이 예시에서도 조가 방금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벌써 배가 고프다는 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can't를 사용한 거예요. 저는 반려견이 한 마리 있는데 이 녀석은 집에서 발톱 깎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발톱을 깎을 때는 정말 얌전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깎아보려고 발톱 깎기를 들고 이 녀석의 발을 만지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아픈 척하고 난리를 피우거든요. 당황스럽고 어이없죠. 이 녀석이 건들지도 않았으니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 You can't feel anything. 이렇게 can't를 이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Unit 27에서 설명하는 can't는 한국어로 생각해서 말할 때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것 중 하나예요. 꼭 상황을 같이 상상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